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순한 건데요. 그 선발 등판 비율을 일단 구했어요. 그 선수별로. 그래서 그냥 전체 게임에 나온 수분에 여기 보시면은 이 선발이잖아요. 41분의 16인 거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비율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냥 올타임으로 보면 그때 이제 오전에 얘기 나온 거는 쌍봉 형태의 뭔가 그래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 0이라는 거는 선발을 한 번도 안 뛴 투수인 거예요. 풀타임 9번 투수인 거죠. 압도적으로 많고 얘네들은 90% 이상 선발이니까 거의 풀타임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막 뭐 티가 나는 어떤 나눠지는 점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영역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걸 뭐 어디서 잘라가지고 이 밑에는 9원이고 여기는 선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30시즌에서는 말할 수가 없고 자 이걸 이렇게 노가다를 다 했어요 시즌별로. 30개가 있는 건가요? 30시즌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붙였어요. 궤도인데요, 궤도. 엄청난 노가다를. 궤도. 그 결과 보시면 82년도를 보시면 가운데가 높잖아요. 선발과 구분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마찬가지죠. 이건 뭐 거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무 특징이 없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발은 여기서 스파이크가 있어요. 93년에서 저는 이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94년 넘어오면서 갑자기 풀타임 선발이 잔뜩 생겼어요. 이때부터 이 풀타임 선발의 계급은 계속 2위를 달리게 돼요.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이 그건데요. 투수 분업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원 전문이 생긴 거라기보다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선발만 뛰는 애들이 로테이션이 생기는. 그게 그게 94년이에요. 네. 일단 그래프로 정명원이 있었던 데가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광한 감독 94년인데.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 계속 25명 선을 유지를 하거든요. 28인데 8팀이니까 투수 예고제를 한 3명 정도는 붙박이로 선발로 돌았다라는 해석이 돼요. 5인 로테이션. 네. 그럼 5인 로테이션이라고 봐야겠네. 네, 그러니까 3명 정도는 붙박이였고 얘도 보면 28이니까 3.5잖아요. 요 정도가 로테이션에 항상 있었던 거죠. 이 자료는 지금 선남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상당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인 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 그냥 구원의 분업화가 됐다라는 것을 구원 투수 특히 마무리가 고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이 이제 고정이 됐다. 발상이 바뀌는 그렇죠. 거죠. 발상이 바뀌는 거라서 이거는 90년대 중반으로 생각이 돼요. 투수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그러니까 선발 구원이 이 자료에는 구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그때는 선발 애들도 구원을 계속 뛰었다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시대의 선동열 이런 투수들을 보면 구원과 선발의 비율이 반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요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4할 타자가 안 나오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분업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설득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투수의 분업화가 4할을 가로막는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시면 90년대 중반부터 지금 분업이 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이후인 요 시기 이때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타격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분업화된 뒤에는 계속 타격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개뿐 아니라 2000년대에 와서도 2008년인가? 그 굉장히 타격이 좋았던 애가 또 있었어요. 그렇다면 투수 분업화가 공격력을 약화시킨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없지 않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기 그 아까 임윤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결과가 그 공격력이 높아졌다는 수치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선수들의 기량이 높아졌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죠.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구나. 그
개별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어차피 투수와 타자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라서 네. 우리 숫자로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거의 뭐 이 데이터 가능하다. 가지고. 네. 그리고 실제 그 게임 바이 또는 플레이 바이 플레이 데이터를 봐도 그게 큰 의미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메이저리그처럼 피치 FX 같은 것들을 본다면 뭐 공의 빠리가 더 늘어났다든가 이런 건 알 수가 있지만 투타가 서로 맞물려가는 과정에서 그거는 판가름하기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 아니라는 자체도 거죠.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답 아니 것 같아요. 기존 논란에 반박을 할 수 있는 네. 정보인 거죠. 그 가설은 별로 설득력이 저는 없는 것 같고.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없는지는 아직 뭔가 좀 해봐야겠지만은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보고 더 놀랐는데 94년은 정말 그 선발 예고제랑 네. 로테이션이 약간 적착한 드러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딱 네. 바로 그 네. 해고 또 얘기하신 99년은 네. 이제 용병들이 온 그때 98년 아닌가요? 8년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용병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역대 최고의 타고 투저 그리고 그때는 여러 요인이 있었죠. 투수들의 이제 유망주들의 대거 해외 이탈도 그 해랑 맞물리고 여러 가지로 타고 투저를 위한 상황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승엽님의 쇼를 위해서 굉장히 밀어주는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압도적이잖아요. 예, 어쨌든 뭐 이걸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할 이유는 없고 이것만으로 감안했는데 경향성이 없다 뭐 한다면은 뭐 이게 경기당 득점인데 지금 그래프는 안 그랬지만 눈으로 보시다시피 아무 변형이 없어요. 대충 4.5 살짝 안팎에서 이게 이제 30년 평균인데 네. 4.5 위아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이거 뭐 시대가 지나면서 한쪽에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 그래프에 대해서 질문이 네. 전체 투수로 돌리는 건가요? 이거요? 이거는 전체인데 저거는 제외를 했어요. 그 선발의 경우에 선발 부분뿐 아니라 그 이게 비율이다 보니까 그 자기 전체 투 등판한 게임 수가 5게임이 안 되는 투수는 뺐어요. 아. 걔를 넣었더니 그러니까 10% 한 게임에 나와서 선발로 한 게임 던지고 사라진 투수들이 통계를 왜곡시키더라고요. 아 선발 한 번만 네, 나왔다가 한 번 나와서 아, 2이닝 던지고 네. 사라진 투수들이 있어요. 아. 시즌마다 한 서너 명씩 있거든요. 1분의 1이구나 그냥. 네. 그래가지고 1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1을 수치를 높인 그렇죠. 1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처음에 굉장히 높게 나와서 당황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맨 이게 그 실제로 던진 이닝이 막 5이닝, 3이닝 이런 투수들이 한 번 땜빵으로 선발 던지고 사라진 그런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죠. 시즌마다 여러 명씩 있더라고요. 선발 유망주들. 그러면 중간에 혹시 나와서 네. 한 번 던져보라고 시켰다가 사라진 선수도 있지 불펜으로 않을까요? 하는 식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선수들은 그러면 제로의 수를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제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물론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로는 이미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숫자가 너무 여기서 더 많다고 해서 어떤 의미를 더하지는 더- 않다고 생각을 더 했어요. 줄어야 실제로는 더 된다는 줄여야 것이 된다는 많은데.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네. 이쪽이 높은 게 더 네. 낮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자르셨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서 던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잘렸어요. 그냥 그니까 한 경기를 출전 무조건 경기 수 빼셨다고? 오. 아, 네. 5로. 롤에 상관없이. 아 최소가 뭐예요 지금? 네. 5경기 이상 뛰어. 그 밑은 다 잘랐어요. 이거 이제 구간인 거죠? 0.1에서 0.2, 0.2.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0이고요. 네, 이거는 0에서 0.1, 0.1에서 구간 0.2. 이거죠? 네. 네. 구간. 네. 네. 5경기. 이 그래프는 어쨌든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는 그래프예요. 예, 놀랐어요 지금. 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논문에 쓰면 하시면서 본인도 놀라셨을 것 같은 약간 상식과 약간 기대는 네.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때 이거를 딱 재밌었고, 맞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이제 그날 그 토요일 날 회의에서 이제 오전에 언급이 됐듯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래프가 나와서 네. 깔끔하게 나눠서 구원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작업이었는데 기준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다른 발견들을 하게 됐어요. 네. 수요일 밤이 아니라 토요일 낮에 발표를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 예상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생각한 거와 다른 발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투수 같은 경우에 그 풀의 기준을 이닝을 하지 말고 지금 BF로 하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곱하기 1을 할 수도 있고 3.1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상대 타자수입니다. 상대한 인터페이스도 예, 타자수. 그 타자의 타석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그렇죠. 네. 우리 엑셀 기록에 보면 투수 항목에 타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닝은 너무나 규정 이닝이 133이면은 전체 풀을 줄여버리니까 저는 이게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등수로 자르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등수로 자르는 너무 인위적인. 그러니까 타자는 네. 한 경기에 풀로 뛰면 그거는- 보통 4타석 정도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많아야 5개. 네. 적으면 세 4점. 네. 근데 4.1, 투수 4.4. 같은 경우에는 상대하는 타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경기를 자기가 풀로 뛴다 그러면 그렇죠. 뭐 롤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2대2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팩트를 했을 때 27명을 만나면 27타자를 만난다. 예, 그렇죠. 그랬을 때. 근데 근데 제가 기준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가 나간 모든 경기인가요? 아니면 전체 전체 경기? 네. 30경기에서? 네. 보통 선발의 구원 투수가 보통 한 60경기를 나간다고 하면 얘가 보통 이닝을 한 100이닝 정도 규정 이닝을 못 채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100이닝 정도잖아요. 이닝이면 이거는 경기고 그러면 400타석 네. 타자 대충 이렇게 된다면 이게 조금 잘하는 구원 애들의 보통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선발 같은 경우에는 200이닝 못하고 한 170이닝을 하니까 170에 4 하면은 700 하겠죠. 600, 뭐 700이 좀 안 되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발이면 상대 타자수가 한 680이라고 치고 이거는 좀 구원. 얘네 둘 다 좀 이제 각 팀에서 상위권에 있는 구원 투수와 선발이 있고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숫자인데 그러면 얘도 좀 이제 상위권이니까 이걸 더 낮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남님의 말씀은 경기수 타자와 동일한 기준을. 그렇죠. 타자랑 동일한 기준을 하자는 거죠. 타자의 규정 타석이라는 게 경기수 곱하기 3.1, 경기수 곱하기 2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투수도 경기수 곱하기 2를 하자라는 거죠. 또는 경기수 곱하기 3.1. 근데 경기수 곱하기 3.1을 해버리면 뭐 이런 애들은 포함 안 되니까 133에서 3을 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쯤이 적당하지 않나. 경기수 곱하기 그 2로 타자를 끊으면 우리가 이제 그 시즌 개수로 봤을 때는 한 75% 정도를 가지고 계산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밑으로 25% 정도를 버리게 되는데 되고. 근데 투수도 같은 기준으로 하면 한 79% 정도?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걸 이제 계산해 보신 네. 거죠? 이거 근데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한다는 생각을 별로 오히려 그렇죠. 안 하고 네, 이게 등수로 자른다든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비율을 한번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잠깐. 타석수가 왜 안 맞을까요? 우리 승기 선생님하고 이미 제가 보낸 그 엑셀 파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걸 하다가 예, 네. 양쪽에 합계가 안 맞아서 발견을 맞아요. 하고 그러면 픽스를 할까요? 또 의견이 또 있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 좋은데 네. 혹시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돌려보고 좀 더 정합성이 있는 게 있는지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그렇죠. 있으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 아이디어로 적어놓는 채택하느냐 마느냐 거 저는 이걸 좋을 것 같아요. 여쭤보는 예, 거예요.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아이디어로 채택을 하죠. 경기수 곱하기 2를 상대한 타자수 그래서 그걸 투수의 풀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게 규정 실내 균형의 경기수 그러니까 경기수 곱하기 2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가 이거고 이만큼의 타자 수를 상대한 사람들의 수거든요. 이 규정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났지만 뒤로 갈수록 확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82년도 시즌은 대부분 다 규정을 채웠어요. 투수가 몇 명 되지도 않았고 네. 뭐 경기가 일주일에 2-3게임 있으니까 누구나 매 게임 나올 수가 있었죠. 10승에 3할씩 쓰는 김성함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삼수가 제일 큰 승식이잖아요. 3할에 10승.
저기 예, 3할 10승에 타점왕까지 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스탯을 한번 볼까요? 아마 근데 대부분 하시면 그 약간 좋아지겠죠. 조금 좀 허접한 선수들 좀 빠지면서 어떤 기준을 뽑든지 이렇게 크게 봐서 경향은 똑같을 거예요. 네. 이게 조금씩 다 상향되겠죠. 네, 경향 모집단을 어떻게 네.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거지 이게. 네. 아니 논문팀 입장에서 이제 좀 그걸 어쨌든 그러니까 엄밀하게 해야 엄밀하게 되니까. 하자는 뭐 네.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냥 얘가 배터리가 논문 없어서 수준의 연구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외부 배터리 전체를 풀어내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75%, 79%때 이제 조금 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어요. 또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75, 79가 되게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논문하고 큰 적이는 없는데 나름 재밌는 경향성인 게 요거를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는 자책점 이게 나는 뭐죠? 뭐죠? 자책점 나누기 그냥 점수예요. 아, 실점. 근데 아, 이 초기 야구를 보면 20%가 비자책이에요. 그쵸. 수비가 허접했군요. 그만큼 굉장히 엉성했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으로 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재밌네요. 이 차이가 그쵸. 저희 리그에서 경기 뛰면은 아마 한 0.6까지 내려갈 거예요. 에러로 인한 네. 그쵸. 에러로 인해 출루한 경우에는 비자책으로 들어가니까 저희 한 투아웃 잡고 에러 나가지고 그 다음에 줄줄이 내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물론, 때문에 물론 에러가 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요.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수비가 약하다는 자체는 타율에 유리한 요소일 것이다. 그런 그렇죠. 의미죠. 예. 에러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수비가 수비가 허접하니까. 허술하다는 뜻이니까. 네. 일단 득점에 영향을 미치고. 득점에 영향을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득점이 제가 알기로는 비자책이라는 게 네네. 그 남이 올려보낸 그 뭐라 그러나 주자를 네네. 내가 던질 때 그것도 비자책이고요. 들어오면 그게 비자책. 그거는요, 그러니까 앞투수 앞투수의 자책이죠.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의 비자책이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비자책은 여기는 에러로 인해 출루했을 에러나 경우 뭐 그런 혹은 에러로 득점했을 경우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기록을 평균된 게 아니라 전체 그냥 시즌 그렇죠. 기록이에요. 시즌 예. 기록. 예, 예. 이 시즌 전체 이 자책점을 시즌 전체 실점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일단은 디스크립티브하게 얘기하면 실책에 의한 이제 실점의 양이 시즌이 진행하면서 줄었다. 비율이 줄었다는 그거는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수비력의 향상인가? 그렇죠. 에러를 이제 수비력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되게 수비력의 향상인가라고는 말하기가 좀 좀 애매한 곤란합니다. 부분은 있어요. 수비력의 정의가 범위가 되게 애매해요. 네. 협의를 잡으면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공을 잡아서 처리하는 게 수비를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혹은 수비 범위가 넓고 이런 것도 수비가 잘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서 떨어졌는데 그게 그쵸. 발이 빨라서 맞은 그런 걸 수도 것보다는 있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 이 얘가 제일 좋아요. 이종범이 최고의 유격수인데 그렇다면 이종범이 실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못 에러로 잡- 놓친 거 이상으로 네. 잡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좋은 수비수가 되는 거예요. 레인지 팩터를 따지는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는 어쨌든 명확하게 수비의 상승을 보인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가면서 에러를 굉장히 좀 안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도 기록원의 영향이 좀 있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에라인가 싶은데도 막 웬만하면 내야 안타를 주는. 이게 자책점이 이제 결국 좋은 어떤 스탯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자의성이 것도 있고 네. 네. 비자책과 자책을 나누는 게 기록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 뛰면 제가 기록을 하면은 삼루수가 잡았어요 정면공을 던졌는데 공이 느려가지고 타주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타자는 투수는 저한테 이건 에러 아니냐고 삼루수는 이게 왜 에러냐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럼 답이 없거든요. 대체로 예. 그게 아시겠지만 이유겠네요. 대체로 기록원들이 좀 더. 그러니까 방향성도 저는 기록은 빨리 좀 있어요. 아니 물론 그래도 저 정도 차이는 안 나겠죠.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이건 너무 심하고요. 심한데 그래도 초반에 이게 0.8에서 0.9가 됐어요. 아, 0.8, 예, 예. 10% 정도. 예, 예. 그렇죠. 그건 명확히 그렇죠. 방향성이 초기 있는데요. 이전은 예. 20%가 비자책이었어요. 실책이 줄었다고는 얘기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득점이랑 연결된 실점이랑 연결되는 실책이 줄었다고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실책 수하고도 그 실책 수의 비율하고도 바로 연관이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에서 실책은 안 나올 텐데 여기 없지 그거는 않나요? 안 했어요. 이게 공식 기록이 투수의 공식 기록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실책이 없어요.
타자의 타자의 실책. 이제네요. 그게 합쳐야 근데 되나? 수비의 실책이 아니라 실책으로 타자가 출루한 숫자인가요? 어떻게 되는 숫자예요? 그렇죠. 어떤 거?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예. 예, 리치드 베이스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실책이 포함이 안 되겠네요. 포일 같은 건 안 들어. 아 포일 같은 건 안 들어가요. 타자가 나가지 않으면 그 외로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거기에는 그 지금 맞네.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타자 기록에서 실책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거는 타자가 수비수였을 때 범한 실책의 기록이죠. 이 자살과 아, 그래요? 보살을 네. 자살과 보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 네. 경우가 그게 이미 수비 시의 에러예요? 네, 수비 시에 되죠. 아. 수비 시에 이러고 이거는 아, 그럼 ROE가 아니라 그냥 아닙니다. 이네요. 예, 그냥 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네. 이게 네. 왜 있지 여기? 이 굉장히 뜬금없는 기록인데요 이거. 아니, 주변 기록과 이제 전혀 각 어울리지 시즌의 않는. 총 실책 수가 수비수로서 야수로서 기록한 실책 수가 자살과 보살. 그럼 이 숫자가 시즌 경기가- 전체 실책 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봐도 명확하네요. 이때는 경기가 팀당 80밖에 안 됐는데 나누면은 아마 에러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오히려 뒤로 가면은 수렴하면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아래는 그러면 2006년이랑 비교하면. 일단 실책 수는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한. 실책이 줄었다. 이게 수비를 잘하는지는 약간 경기수로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래도. 요거를요. 다 바로 나눠볼게요. 별건 아니지만 경기수로 나눠 봐야 어쨌든 네. 명확하게. 이거를 이게 시즌별로 전체 경기수를 경기 수입니다. 해주신 거죠. 네. 경기당 에러가 1개가 넘었네요. 네, 많이 아, 줄고. 네. 반으로 줄었네. 네. 지금은 거의 경기당 반 정도. 네, 이게 잘 30년 평균이고요. 네. 초기 2년은 한 개씩이죠 경기당. 이게 팀당이니까 사실 경기 단위가 되면 2개가 넘었다는 거죠. 양 팀을 합치면. 확실히 82년 자체가 좀 유별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긴 건 맞아요. 그런데 최고 선수들은 못 나왔죠. 80년 오히려. 네, 82년에는 최고 선수가 못 나온 것도 있고 제일 동포들이 83년부터 와서 올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82년이 이런 생각도 지금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저게 이제 우리 수비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본다고 한다면 타율은 그렇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선수들이 수비력은 막 열심히 많이 뛰면 수비는 좀 향상할 수 있는데 공격은 쉽게 안 느는 그런 타율보다도 수비가 오히려 제일 빨리 커요. 1년 키워보면은 그 수비에 지금 그러니까 수비력을 뭐 에러 외에 다른 걸로 본다고 하면 타율에는 사실 수비가 상관이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보는 게 더 정확해요. PABR 플레이 된 네. 거에 플레이 이거를 근데 보시면 이걸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는 계산식 이 식대로 구하시면 돼요. 아 계산해서 그냥 구했구나 네. 이거. 이게 저기 홈런하고 볼넷 이런 걸 제외하고 인플레이 된 수비가 공과 건드린 것만 계산하는 타율이에요. 이거는 이걸 보시면 2000년대 오면 더 늘거든요. 인플레이 된 공이 안타가 될 확률이 네. 그러니까 반드시 옛날보다 수비가 엄청나게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에러는 안 되는데 공이 안타가 되는 확률이요? 예. 인플레이된 공이 인플레이 인플레이 구장이 커져서 인플레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게 것도 있겠죠. 있겠죠. 그런 게 부산이 있어요. 커져서 볼이 데드잖아요. 관계 있습니다. 문학구장 같은 게 생겨서 네. 문학구장 같은 게 생기면은 수비가 그전에 어려운 구장들이 구장보다 있잖아요. 슈퍼맨이라도 못 잡을 확실히 올라갑니다. 홈런이라든가 이런 거 구장이 빼고 커지면은. 그리고 파울도 어쨌든 포함되나요? 파울은 빠지고요. 파울은 빼고 파울은 요- 인플레이가 아니고 네. 골대가 돼버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그쵸, 것 중에 예. 다 안 넘어간 거. 네. 예. 네. 그 안에 들어간 것 중에 이게 안타가 될 확률. 그러니까 그것만 원래는, 네. 계산하는 타율이에요. 원래는 약간 운의 요소와 이제 수비진의 요소 같은 거를 최근 배제한 순수한 타율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안 잡힌 공이네요, 말하자면. 예. 안 잡힌 공. 못 잡을 곳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양쪽이 서로 이제 타자도 있고 수비도 있다 보니까 결론을 내리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타자들이 옛날보다 잘 줘서 이렇게 높아진 건지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구장이 넓어진다거나 이래서 수비가 힘들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PP가 예. 알기가 어려운 어느 정도 경향성에 따라 다르겠죠. 늘었어요. 확실히 3.0까지 그런 거죠. 예. 이게 2000년대에 오면은 3할대로 올라갔어요. 저것도 우리 논문에 포함시켜요. 사람들 잘 이야기 안 하지만 그 셀버 애들은 맨날 쓰는 거죠. 예, 아, 그런 거예요? 예, 저거 되게 예. 중요하네. 저거 뭐 저럴 때 많이 쓰죠. 이치로 타율 떨어진 거 맨날 볼 때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 정도 나오는 약간. 저거 들어간 논문도 하나 찾아가지고 그러면 미국에는 레퍼런스 어떤 거 넣을 필요가 있겠네요. 단골 소재죠. 그쵸. 네. 이미 지금은 트렌드에서 좀 지나죠 오히려. 네. 거의 결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난 저 근데 저거
그게 그렇게 엄청난지는 사실은 그런가요? 좀? 저 경향성이 살아있으면은 다음에 부활하고 그러나요? 가능성이 있죠. 그게 DIPS하고도 연관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처음엔 그게 하이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향은 이미 좀 접어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게 크게 그렇게 제 생각에 슈퍼스타가 약간, 될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미 하드볼 쪽에서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메이저리그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네. 저 문제는 저거는 실제로 투수가 컨트롤하는 게 되게 적다. 네. 이건 그거는 랜덤이다 맞는데 라는 걸로 이미 네. 끝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의미를 경계하는. 그러니까 저거를 투수가 컨트롤을 많이 못하니까 그거보다는 운과 수비와 구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건 이미 정석이에요. 네.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근데 이제 같고. 한국에서도 그러냐라는 건 전혀 별개의 근데 저기서 저게 수비와 갑자기 저 3월까지 올라가는 거는 약간 좀 신기하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특이한데 이거를 뭐 이유를 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숫자만 가지고 다른 보도 데이터 없이 네. 왜 그렇다를 3할 말하는 넘어간 건 데가 몇 시즌이에요? 언제였어요? 이게 처음으로 3할 돌파한 게 99년도고 그때는 뭐 그러면 그때 사실 그냥 타고 투저 시대라 그렇구나. 근데 그 이거는. 뒤에도 그러니까 지금 2011년 같이 이렇게 타격이 많이 죽은 해에도 여전히 3할 8리 2011년에도 3할이 넘어요 그게. 네 3할 8리 이렇게 올라가네. 우리는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서 와 안내를 필요로 할